파동의 굴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파동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파동의 속력 얘기하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예를 들어주려고 내가 쓰나미까지 설명을 했어요. V는 F 곱하기 라무다라고 하는 중요한 식이 있다 그랬죠. 그 식 꼭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진동수가 일정하냐 아니면은 속도가 일정하냐 이런 걸 정해야 된다 그랬지. 그걸 정하면 파정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더라. 오늘 할 거는 이제 파동의 굴절인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자 뭐가 있어요? 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굴절이 있고 이제 니네들한테 좀 어려울 회절 간섭이 있지. 자 파동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파동성하고 입자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에요. 자, 미리 뭘 방향성을 좀 얘기하자. 파동성하고 입자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요. 입자는 뭔지 알지? 이런 게 입자잖아. 입자죠, 입자. 입자죠, 입자. 파동은 뭐야? 파동은 요런 빛, 그 다음에 소리, 음파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파동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자 반사부터 볼까? 반사는 파동성하고 입자성이 동시야. 굴절도 오늘 배우는 굴절도 동시에 이렇게 돼요. 자 봐봐 선생님. 자 입자 분필 입자잖아요. 여기에다가 던졌어. 반사 일어나잖아. 그죠? 입자 반사 일어납니다. 이게 만약에 거울이라고 생각해봐. 여기다 빛을 비췄어. 반사 일어나지. 자 굴절해 볼까요?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물속에다 던졌다 그래봐. 물속에다 이렇게 던져. 그럼 어떻게 돼? 공기 중에 날아갈 때 하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팍 꺾이겠지? 굴절이 일어나요.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쏴도 물속에 들어가면 팍 꺾여요. 입자, 파동 둘 다 해당돼요. 그런데 이놈의 회절하고 간섭은 그 당시만 해도 18세기, 19세기 그 당시만 해도 회절하고 간섭은 파동의 전유물이었어요. 회절은 뭐야?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간섭은 뭐야?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야. 같은 위상을 만나면 커지고 반대 위상을 만나면 없어져 버려. 이런 걸 우리는 간섭이라고 인터피어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파동의 전유물이었어. 네, 선생님이 파동의 전유물이었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얘네도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입자성이 있다는 얘기죠. 입자성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빛도 입자성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빛은 다 파동이라고 얘기했어.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했어. 근데 빛도 입자성을 갖더라. 그걸 밝혀낸 사람이 그 똑똑하신 혓바닥 내미는 아저씨 있잖아.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뭘 했어? 광전효과. 광전효과가 빛의 입자성을 물론 이제 입자성하고 파동성이 동시에 나타나진 않아요. 파동성이 나타나면 입자성은 잘 안 나타나. 입자성이 나타나면 파동성이 잘 안 나타나요. 한쪽으로 치우쳐. 그러나 둘 다 성질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전자가 입자성을 전자도 입자죠. 전자는 입자잖아. 전자도 파동성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입자하고 파동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최종본이 뭐예요? 물질의 이중성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드브로이 물질파. 우리가 최종본은 여기까지 갈 거야. 드브로이 물질파. 근데 람다는 어떻게 쓰냐면 운동량의 플랑크 상수 H. 운동량은 어떻게 해서 물리에서 배웠죠? MV의 H. 최종본이 이겁니다. 나중에 이거 갖고 이제 풀려고 하는 거야. 모든 물질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더라. 니네도 다 이중성 가지고 있잖아. 그죠? 착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잖아. 니네 마음속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살잖아. 그죠? 그래서 어떨 때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하나 주웠는데 이걸 경찰서에 갖다 줘. 아니야. 이거 편의점 가서 뭐 사다 맛있는 이런 마음. 이 사람도 이중성을 갖고 있잖아. 그죠? 니네 다 악한 마음, 선한 마음 다 있어요. 물질도 똑같아. 입자성,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그런데 입자성이 발현이 되면 파동성이 좀 죽어요. 파동성이 발현이 되면 입자성이 좀 죽는다고. 동시에 나타나진 않아. 그게 물질의 이중성, 물질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얘네 나중에 이제 불확정성 원리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야. 현대적인 물리에서는 이런 걸 다룬다. 그래서 최종본은 이걸 이용해서 뭐를 할 거야? 전자현미경을 할 거야. 그래서 니네 넘겨봐봐. 지금 물리책 맨 마지막에 전자현미경의 원리가 나오죠. 전자현미경이 나온다.
니네 광학현미경은 기껏해야 마이크로미터 단위밖에 못 봐요. 근데 전자현미경은 나노미터, 피코미터까지 볼 수 있어. 그걸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자가 파동성을 갖기 때문이야. 전자가 입자성, 파동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파동의 전반적인 흐름이야. 그래서 첫 번째 뭘 했냐면 반사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반사의 법칙은 끝났고 첫 번째 뭐 했어요? 파동의 속력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속력을 구하려고 뭐 마루니, 볼이니, 뭐 변이니, 진폭이니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진동수니, 파장이니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파동의 굴절이야. 자, 굴절의 정의부터 선생님이 써볼게. 굴절의 정의부터 씁시다.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속도가 달라가지고 바뀌는 거죠. 이거지. 자,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속도가 달라가지고요. 각각의 매질의 속도가 달라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현상이야. 근데 이거 파동의 진행 방향이 달라진다, 바뀐다 이거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쓰고 싶은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이렇게 쓰세요. 꺾인다. 꺾인다. 이게 굴절이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더라. 쉬운 얘기로 그냥 꺾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굴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로 다른 매질에서 매질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매질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아하, 이런 매질의 종류가 다 나와 있죠. 자, 앞부분에서 배웠는데 기억나니? 복습이야. 매질의 종류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뭐 있다 그랬어? 수완 매질하고 미란 매질이 있다 그랬죠. 수완 매질은 뭐예요? 속도가 빠른 매질이야. 빠른. 속도가 느린 매질이야. 느린 이렇게. 수완 매질, 미란 매질 이렇게 얘기해요. 속도가 빠른 매질, 속도가 느린 매질. 미란 매질이라 그래가지고 뭐 밀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50%만 맞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소환 매질 그러면 속도가 빠른 매질, 미란 매질 그러면 속도가 느린 매질.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왜 매질을 그렇게 외우면 안 되는지. 먼저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자, 여기가 이제 공기다. 매질이 여기가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매질이라고 하고 얘를 2매질이라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매질의 경계면 이렇게 수직인 선을 가상의 선 법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선 법선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법선은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선이야.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레이저 포인터 빛이죠. 빛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우린 경험이 너무 많지. 이렇게 놓으면 얘가 이렇게 꺾이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법선하고 이루는 각을 뭐라 그래?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선하고 이루는 각을 뭐라 그래? 감마라 그래서 굴절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R이라고도 해. 이렇게. 그래서 법선하고 이루는 입사광선의 각이 입사각. 그 다음에 굴절광선이죠. 물론 여기서 책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이것도 있다. 이런 경우에 반사광선도 있는 거야. 근데 굴절 설명할 때 반사를 굳이 헷갈리니까 안 그린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니네 호수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호수 속에 물고기도 보이지만 호수에 비친 경치도 보이잖아. 산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서 반사되는 것도 있고 굴절되는 것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되죠. 에너지로 보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10개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들어갔다 그래봐. 얘 이쪽으로 4가 추가됐어. 그럼 얼마야? 6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빛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됐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봐봐. 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지금 굴절이 일어났잖니? 굴절이 잘 일어난다. 굴절이 잘 일어난다. 굴절이 잘 일어난다. 자, 우리는 빛 가지고 여기에 이제 빛이죠. 빛 가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다 잘 알잖아. 굴절이 잘 일어난다. 굴절이 잘 일어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많이 꺾인다. 니네가 IQ가 8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는 거야.
많이 꺾인다. 어느 쪽으로? 법선 쪽으로 많이 꺾여야죠. 이게 첫 번째. 야, 굴절이 잘 일어나는 거 법선 쪽으로 꺾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거야? 굴절이 잘 일어나는 거니까 굴절각은 딱 보이죠? 작아지지? 법선 쪽으로 많이 꺾인다는 건 굴절각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굴절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 다른 표현은 뭐죠? 굴절률이 커지는 거지. 세 번째, 굴절률이 커지죠. 굴절률이 커지면 네 번째 어떻게 된다? 밀환매질이에요. 굴절률이 커지면 밀환매질이야. 밀환매질이면 뭐지? 속도가 느려요. 이렇게 말로 툭툭툭툭 뱉어낼 수 있어야 돼. 이래서 고3 수능 문제 풀 때요. 이게 그림이 2개, 3개 나왔을 때 그 말로 툭툭툭툭 뱉어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많은 시간에 거기다가 수식을 적응시켜갖고 하려면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이렇게 말로 툭툭툭툭 뱉어내는 거야. 속도가 느려? 속도가 느려? 이게 왜 속도가 느린데 증명할 수 있어요? 왜 물에 들어갔을 때 속도가 느린지에 대한 거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증명도 해야 돼. 왜 여기가 속도가 느린지. 자, 일단 여기가 속도가 빠르니까 얘가 수환매질이라고 하고 싶어요. 얘 밀환매질이야. 얘가 왜 속도가 느린지는 선생님이 한번 수학적으로 증명해볼게. 기하학으로 한번 증명해볼게. 법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꺾여요.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라 그래봐. 그럼 이게 굴절각, 입사각이고 굴절각이죠. 어쨌든 법선 쪽으로 꺾였지. 그러면 이매질에서 이매질로 들어왔을 때 얘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속도가 느려졌대. 속도 느린 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경계면을 하나 더 연장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 경계면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는 델타 t라고 합시다. 델타 t라고 합시다. 만약에 얘가 법선 쪽으로 멀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휘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변이 이동거리가 A 같고 B 같잖아. 같은 시간에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잖아. 누가 속도가 빠르니? 이동거리가 많은 애가 속도가 빠른 거지. 그러니까 법선 쪽으로 멀어지는 애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법선 쪽으로 붙는 애는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가 짧은 거잖아. 속도가 느린 거지. 그래서 법선 쪽으로 붙는 애가 속도가 느린 거야. 앞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굴절률이 큰 애가 속도가 느리고 밀환매질이고 그 다음에 굴절각은 작아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못 들어본 임계각까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단연간 하다 보니까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느낌이 다 정리가 돼야지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왜 그러면 출제자들이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 어려운 문제도 되게 쉽게 풀려요. 이런 걸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별거 아니잖아. 이거 하나 알면 되죠. 증명은 이렇게 했고 여기를 뭐라고 쓰냐면 SB, SA 이렇게 쓰면 무슨 얘기인지 확 알겠죠?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가 저기 기니까 어쨌든 법선으로부터 멀어지면 빠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빠른 거 하나 해볼까요?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기, 똑같이 공기하고 물이 있어. 파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어항이야. 붕어가 한 마리 살고 있어요. 선생님 친구 중에 생김새가 붕어처럼 생겨서 별명이 붕어인 친구였는데 내가 이제 붕어가 어항 속에 살고 있는 붕어한테 야 붕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하라고. 붕어야! 붕어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붕어한테 음파를 집어넣었어요. 얘를 든 이유가 이제 뭐죠? 멀어졌겠죠. 음파는 특이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더라. 이제 증명했잖아 우리. 음파는 물속에서 더 빠르다. 내가 앞부분 강의에서 설명해줬죠. 조스 얘기해줬죠. 조스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 백상아리 조스 죽일 때 어떻게 한다 했어? 그 깨진 노로 걔를 불러들이죠. 땅땅 물에서 치잖아. 물에서 전파 속도가 되게 빨라요. 야 조스 왜 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속에서 이걸 치는 게 조스가 빵빵빵빵빵빵 와갖고 입을 주인공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확 벌렸을 때 가스통을 집어넣어갖고 거기다가 총으로 쏴갖고 터뜨려 죽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스통을 총으로 터뜨려서 폭발시켜갖고 죽인다. 영화적인 상상력이지.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조스를 불러들일 때 노를 땅땅 쳐가지고 물속에서 전파시켜. 물속에서 속도가 훨씬 빨리 전파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얘가 속도가 이제 빠르다는 거 얘는 소환 매질이죠. 얘 미락 매질이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봐봐. 얘 음파죠. 우리는 그동안 이거 너무 익숙해. 이거 너무 익숙해. 빨대가 이렇게 꺾이고, 그죠? 물속이 짧게, 다리가 짧게 보이고, 물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에서 굴절이 돼갖고, 이렇게 꺾이는 건 알고 있는데, 소리가 이렇게 꺾이는 건 익숙하지 않아요. 정반대야.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어떨 때는 미란 매질이고, 어떨 때는 소환 매질이야. 뭐 때문에 바뀌는 거야? 이건 파동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같은 매질이라도 파동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야. 우리 알고 있잖아. 빛은 전자기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진공 속에서 30만 km 제일 빠르지요. 속도가. 그 다음이 기체죠. 그 다음이 액체죠. 고체에서 속도가 제일 작지. 다이아몬드에서 속도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팍 꺾이는 거야. 빛이 들어오면 다이아몬드에 팍 꺾이는 거야. 법선 쪽으로. 그래갖고 튕겨나와서 얼마나 커팅을 잘할 거냐에 따라서 팍 퍼져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다이아몬드 감별한다고 해서 감별사들 돈 많이 버는데 우리도 감별할 수 있어요. 단 큐빅하고 다이아몬드를 두 개를 주면 우리는 명쾌하게 이거 다이아몬드야 라고 천연 다이아몬드야 골라낼 수 있어. 니네가 큐빅 따로 보고 다이아몬드 따로 봤을 땐 구별을 못해. 그건 감별사들이 하는 거야. 근데 큐빅하고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면 다이아몬드는 명쾌하게 구별해내요. 왜? 휘황찬란해. 휘황찬란한 거야. 큐빅은 두 가지 색깔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한 7가지 색깔이 다 나와. 아름다운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 근데 따로따로 봤을 때는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이게 큐빅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 차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속도가 제일 느려. 빛이. 그래서 많이 느리면 어떻게 돼? 미란 매질이니까 법선 쪽으로 팍 꺾인다고. 이게 튕겨 나와갖고 팍 꺾여.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에로문이라 해서 뭐 화살표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하트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잖아. 다이아몬드 집에 하나씩 다 있지? 그죠? 없니? 없어? 다이아몬드 없어. 왜 다이아몬드가 없지? 엄마 저기 서랍에 봐봐. 엄마 결혼식 때 다이아 반지 있을 거야. 있어 분명히. 큐빅이라도 있을 거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바로 빛이야. 우린 그런 종류를 뭐라 그래? 전자기파야. 얘의 특징은 진공에서 제일 빨라. 얼마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죠. 지구 7바퀴 반을 1초에 도는 거지. 진공 속에서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선생님 매질이 없는데도 얘는 어떻게 진공 속에서 가죠? 얘는 전기적인 진동하고 자기적인 진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걔네 진동으로 가는 거야. 좀 독특한 애죠. 그거에 비해서 이 음파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역학적 파동이라고 해요. 역학적 파동의 대표적인 애가 음파가 있고요. 음파에 포함되는 애가 이제 초음파도 여기에 포함되겠지. 음파의 일종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물결파. 이런 애들. 줄파 이런 애들 다 역학적 파동이야. 이런 애들은 어때요? 음파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음파는 진공에서 전파 안 되잖아. 매질이 없으면 전파가 안 되는 거야.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얘는 누가 제일 속도가 빨라요? 고체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액체에서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 기체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정반대라는 것만도 알아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되게 수월한데 이런 정반대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지금. 이제 집어넣으세요. 우리는 그동안 빛에만 익숙해져 있지 이거 역학적 파동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학적 파동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둬라. 자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이제 굴절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굴절을 예를 들기 좋은 게 이제 빛이기 때문에 우리 빛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빛으로 한번 해봅시다. 법선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기야. 여기가 물입니다. 자 빛을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죠. 굴절이 일어납니다. 우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I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뭐라 그래요? R 이렇게 씁니다. 이걸 우리는 굴절됐다. 우리 이제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굴절의 법칙을 여기다 쓸 거야. 다른 이름으로 뭐라 해요?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스넬이라는 사람이 이 법칙을 만들어냈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상대 굴절률에 대한 얘기야. 얘네가 이런 공식 나오고 수식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n 얘가 이제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들어가는 입사하는 애의 기준이야. 1에 대한 2의 굴절률
그래서 1 매질에 대한 이걸 우리는 n, i, 1, 2 이렇게 씁니다. 1에 대한 2 매질의 굴절률. 이걸 상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sin b가 성립되는 겁니다. sin r분의 sin r. 외워야 되는 거지. 자,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빛이 여기서 들어가지. 빛이 들어간 입사한 부분에 2가 이 굴절된 각분의 sin 각분의 입사각 i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공식부터 먼저 써줄게요. 속도 b는 1에 대한 2죠. 2, 1이야. 자, 파장은 어떻게 된다고? 2, 1입니다. 나중에 증명하면 다 되는데 굳이 증명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상대 굴절률이니까 절대 굴절률은 공기에 대한 굴절률은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렇게 표시한다. 이게 위아래로 바뀌어요.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굴절률 공식은 스네러 법칙은 이건 틀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건 공식이야. 법칙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할 것이야.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 상대 굴절률,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속도, 각도가 작아지면 니네 사인 값은 90도까지는 증가하면 커지잖아. 감소하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감소했잖아. 작아지죠. 밑에 값이 작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거지. 파장도 짧은 거지. 이렇게 됩니다. 속도 느리고 파장도 짧고. 그러나 절대 굴절률은 n1이 더 큰 거지. 2가 큰 거. 그러니까 이게 큰 거. n2가 큰 거지. 절대 굴절률은. 그럼 여기 봐봐. 니네 사인 값이 밑에 값이 더 크잖아. 미안해. 작잖아. 그러니까 작으니까 위에 값이 크니까 얘는 1보다 클 것이야. 그래서 굴절률이 1보다 크면 법선적으로 붙는 거야. 우리가 아까 1보다 굴절률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1보다 큰 거야.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법선적으로 붙는 거야. 굴절 광선이. 수학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응용을 할 것이고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전반사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전반사를 들으면 이게 다 이제 해결이 돼요. 전반사가 실제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죠. 전반사 그러면 리플렉션이 반사잖아요. 토탈이야, 토탈. 전부 반사란 뜻이야. 전부 반사란 뜻이야. 우리 반사의 법칙을 배웠는데 전반사는 뭐예요? 이거 굴절에서 나오는 거야. 굴절의 법칙을 굴절을 하다 보니 전부 반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지. 그 전반사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뭘로 할 거냐면 광통신 광선율을 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optic fiber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섬유, 광통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먼저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을 알아야 돼. 전반사의 조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필히 만족을 해야 돼.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무조건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입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돼? 임계각보다 커야 돼. 드디어 이제 임계각이라는 용어가 나왔지.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다 임계각도 써준 이유가 그거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임계각의 정의를 또 알아야죠. 정의가 뭐라고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인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조건도 꼭 필히 이거 두 개가 무조건 만족해야 돼.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전반사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보자. 없어. 여기 이제 공기로 하자. 여기 물로 하자. 여기 1매질이고 2매질로 합시다. 여기다 이제 우리 빗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빗을 한번 넣어보자. 빗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꺾이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래서 이게 I고 이게 R이라고 이제 기본을 이렇게 써놨어. 그런데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소환 매질이고 법선쪽으로 붙었으니까 얘 밀환 매질인 거 알겠지 이제? 그럼 백날 여기다 레이저 포인터 두면 전반사 안 일어나요. 왜?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하잖아. 무조건 밀환 매질에 소환 매질로 가는 경우만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백날 여기서 해갖고는 전반사 안 일어나요.
레이저 포인터를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야 돼. 포인터 갖고 들어갑시다. 자, 페르마의 원리라고 해갖고 이 광선은요 자기가 가는 자취를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로 갖고 들어와도 여기서 쏘면 이거 굴절률 차이가 여기 똑같이 나가요. 자, 이번에는 얘를 조금 옮기는 거야. 각도를 옮겼더니 얘가 이렇게 쏘면 얘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야. 맞아요? 조금 더 옮겨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갈 것이야. 조금만 더 옮겨보자. 어느 순간에 딱 옮겼더니 이렇게 쐈더니 얘가 이렇게 가요. 어라? 공기하고 물 중간에 딱 가로지르면서 평행으로 딱 나가네. 굴절각이 얼마 나와? 90도가. 여기서 쐈으니까 굴절각이 여기잖아. 여기서 쐈잖아. 굴절각이 90도가 됐지. 그때 들어간 이 각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임계각이라고 얘기해. 얘를 쐈더니 90도가 됐어. 그러면 얘보다 이제 크게 입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도 입사했어. 짜잔. 100% 반사하죠.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10개 넣어주면 이쪽으로 4개 가면 6개 가잖아. 반사도 있었잖아. 나눠 가잖아. 에너지 보존 법칙.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완전 100%야.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이걸 우리는 전반사라고 합니다. 전반사라고 합니다. 자, 조건이 뭐예요? 미란매질에서 소환매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때 입사가, 근데 그거보다 크게 입사를 하면 이건 당연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법선이니까, 반사니까, 반사의 법칙이니까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같아야 되지. 그죠? 이 각도는 같아야 되지. 반사의 법칙은 중학교 때 배웠잖아. 어쨌든 전반사도 반사는 반사니까 반사의 법칙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 이게 바로. 근데 현상만 알 게 아니죠? 현상만 알 게 아니고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수식으로 써야 돼. 수식으로 써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써보자. 얘 수식으로 써봅시다. 요 식을 비교해갖고 이쪽에다 쓸 거야. 자,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니? 2에서 1로 썼잖아. 그러니까 상대 굴절률은 2에서 1 이렇게 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굴절각이죠. 굴절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사인 90도에 사인 IC 이렇게 쓰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니네 사인 90도 얼마야? 1이잖아. 1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문헌이나 이런 데 주어진 건 항상 이 기준으로 나온다고. 항상 이 기준으로 나온다고. 그럼 바꿔줘야지. NA 1, 2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 사인 IC분의 1이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식인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굴절률하고 임계각은 사인 값으로 반비례하잖아. 이쪽 와봐. 굴절률이 크지? 임계각 작지? 반비례라고. 반비례라고. 근데 문제 풀면서 언제 이 짓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하나 딱 외워놓으라고. 이걸 설명할 수 있고 나중에 머릿속에 저거만 딱 들어있으면 니네가 이제 문제 풀 때 되게 쉬워져. 이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 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다?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 원리 그대로 전반사.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다 이용하는 거냐면요. 얘네가 이제 여기 이렇게 광섬유를 이렇게 만들어요. 광섬유가 이렇게 생겼어. 유리섬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바깥에하고 안쪽하고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 이렇게. 서로 다른 밀도가 다르게 생겼다고. 안에가 뭐냐면 코어라 그러죠. 코어. 니네 하드코어 좋아하니? 코어. 그죠? 하드코어. 코어가 뭐야? 중심이라는 뜻이야. 굉장히 센 거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드코어라고 얘기하잖아. 코어예요. 바깥에 뭐예요?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애가 클래딩이라고 하는 물질이야. 둘 다 유리섬유예요. 그런데 밀도가 안에가 커. 이게 더 밀한 매질이야. 속도가 느린 매질. 얘가 소한 매질이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빛을 여기다 쏘는 거예요. 쏘았을 때 이게 튕겨져 나오는 거야. 전반사로. 게임 같은 거나 데이터 같은 거를 어떻게든 한 번에 빵 하고 보내는 거죠. 한 번에 빵 하고 보내는 거죠.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그런 통신 수단이죠. 이게 광통신이야. 그러면 여기에다 이거 법선 이렇게 그리면 이 각도가 뭐보다 커야 돼? 임계각보다 크게 집어넣으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지. 밀한 매질을 소한 매질로 가죠.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시키면 되죠. 그럼 전반사. 이게 이제 도선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좀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이거는 한 라인으로 연결해야 되고 끊어지면 연결하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얘는 증폭기가 필요합니다. 한 80km마다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80km 굉장히 긴 거지. 가다가 빛신호가 조금 약해지긴 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증폭시켜주는 증폭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80km마다 증폭기를 설치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광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할 수 있겠니? 이런 거다. 이게 바로 임계각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임계각의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실제 나중에 이제 니네들하고 이제 심화과정 들어가면 할 건데 수능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수능 유형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나와. 되게 재밌게 나와요.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을 이렇게 해놔요. 고체 물질을. 뭐 예를 들어서 A가 뭐 다이아몬드고 B가 유리다 뭐 이런 식으로 겹쳐놨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는 이제 공기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질이 지금 몇 종류가 있어? 공기 있고 뭐 유리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 이게 유리가 될 수 있고 이게 다이아몬드 이게 뭐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게 유리가 될 수 있어. 문제에 따라서 이제 준다고요. 근데 문제에 유리다 다이아몬드라 주지 않으니까 문제죠. 누가 굴절률이 큰지 작은지를 주지 않아. 그래놓고 이제 광선을 쏘는 거야. 자, 광선을 한번 쏴볼게. 공기하고 일단 A하고 사이에서 광선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니네 가장 먼저 뭐를 구해야 된다? 법선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법선이 어디에 그어져야 돼? 이렇게 그어져야 돼. 매질에 수직인 선으로 그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빛이 들어가죠?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기체잖아. 고체잖아. 당연히 고체에서 속도가 느려지겠지. 속도가 느리면 어디로 꺾여야 돼? 법선 쪽으로 꺾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모르면, 저 느낌을 모르면 이걸 직접 할 수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계면을 만났잖아. 경계면을 만나면 이제 법선 또 그려야지. 이 법선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수직인 선이. 그리고 이제 얘가 들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됐어. 전반상이 일어났어. 전반상이 일어났어. 그럼 뭐예요? A가 B보다 밀한 매질이지. 전반상 일어났잖아.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얘네 둘 사이의 임계각보다 크게 들어간 거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안 그러고 이렇게 이 반대로 이렇게 튕겨나갔어. 이렇게. 그럼 얘가 더 밀한 매질이지. 맞아요? 법선 쪽으로 붙었잖아. 그럼 얘보다 상대적으로 얘가 더 밀한 매질이지. 그럼 이거 전반사 절대 안 일어나. 전반사 절대 안 일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저게 정확한 값을 주지 않고 A하고 B 뭐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심지어는 여기다 또 물체 하나를 더 넣어요. 그래놓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중에 얘네 굴절률을 구하시오. 뭐 3개 주고 굴절률을 그 부등호로 표시하시오. 이런 거 나온다. 이거 모르면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되게 복잡해. 그래서 다 틀려. 얘네 지금 고3 형들 다 틀려. 맨날. 이거 알아야 돼. 이걸 머릿속에 끼우고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전반사. 굴절률이다. 하나만 더 합시다. 굴절률 추가하는 것만. 요거는 지워도 될 것 같아.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굴절률의 측정이야. 여러분들 굴절률 측정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사인 R분의 사인 I를 측정하는 거잖아. 물론 간접적인 방법으로 속력 측정해도 되고 파장 측정해도 되지만 속력 파장을 측정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야. 차라리 그냥 각도계로 각도 재면 돼요. 그런데 니네 알겠지만 각도가 정확하게 니네가 알고 있는 30도, 60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럼 이제 각도가 뭐 24도, 22.3도 막 이렇게 나오면 각도 뭐 소수점 측정이 잘 되니 각도기 작고 틀리잖아. 각도기 눈금이 더 작아요. 거의 뭐 소수점까지 측정하기 어려워. 이런 상황이라고. 각도 재가지고 사인 값을 니네 교과서 수학책 뒤에 보면 사인 값이 쫙 나와 있어. 그거 갖다가 또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해야지 균절이 나오는 거야. 너무 복잡해요. 실제로 이제 물리는 화학에 비해서 좀 간단한 걸 좋아해요.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물리하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실험 장치를 만듭니다. 어떤 실험 장치를 만드냐면 얘네 패트리 디시 알아? 저기 샤알레 돼 있는 거?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거기다가 이게 딱
해갖고 동그라미가 예쁘게 그려져야 돼. 완전히 그려져야 돼. 동그라미가. 똑같니? 자꾸 똑같은 거.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예요. 요만큼 물을 채운다. 물을 채워요. 이게 사실 옆모습에서 보면 이렇게 있는 거야. 원통형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레이저 포인터로 이거 법선 그리면 되죠. 얘가 매질 1이고 매질 2잖아. 공기 중이고 물이니까 여기다 법선을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레이저 포인터로 쏘는 거죠. 이렇게 쏴갖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왜 굴을 썼는지를 알 거예요. 굴을 쓰면 어떤 게 장점이 있냐면 니네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니?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R이라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표를 연결한 거를 자취를 우리는 원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얘가 원의 중심에서 그 원의 수선의 발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하면 그 접선하고 수직을 이루지. 수직을 이루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 접선이 이거잖아. 이게 수직이란 얘기야. 여기서 간 게 수직이잖아. 수직이란 얘기는 빛이 들어올 때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 산란, 물론 투과돼서 나갈 때도 산란되잖아. 여기서 막 산란돼 버리면 각도가 이상하게 측정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형의 실험 장치를 만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원칙은 뭐를 측정해야 돼? I를 측정하고 R을 측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굴절률, 자 1에 대한 2의 굴절률을 측정하세요라고 하면 sin R분의 sin I를 측정해야 되는데 각도기로 이거 측정하기도 힘들 뿐더러 측정해갖고 수학책 뒷면에 있는 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몇 단계를 거쳐야지 굴절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사인 배웠죠? 사인 배웠지? 사인은 직각삼각형에서 빗면분의 높이야. 빗면분의 높이야. 여기서 직각삼각형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돼요? 빗면분의 높이지. 직각 빗면분의 높이지. 직각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분 AB가 생기죠. 선분 CD가 생기지. 이 길이 맞아요? 원형을 쓴 이유를 알겠죠? 반지름 R이 동일한 거야.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예쁘게 쓸 수 있지. 자, sin R은 얼마예요? R분의 CD겠지. 선분 CD.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R분의 선분 AB겠죠. 이렇게 된다. R 날려버리면 되죠. 그러면 결국 길이의 비로 나오죠. CD분의 AB. 센치로 길이를 자로 여기 길이를 재는 거야. 길이의 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굴절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실험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 장치를 보완해서 우리가 굴절률을 쓰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우리 전반사 알아보려면 임계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레이저 포인터를 이쪽으로 갖고 가면 돼. 그래서 이쪽에다 띠디디디디 어느 선에 딱 했더니 얘가 딱 이렇게 나가더래. 아하 이게 굴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이거 해주면 돼. 길이 재도 돼. 됐죠? 이런 내용이 바로 굴절률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이게 바로 스네르 법칙이다. 정확하게는 이 내용의 전부는 물리학 2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물리학 1에서도 심화과정으로 다뤄져요. 이게 물리학 2에 선생님 어렵게 가르친 게 아니고 물리학 2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보선한 물리학 1에 이런 내용으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식까지도 알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머릿속에는 요거만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야. 요거 가지고 요런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요런 문제 풀면 돼. 충분히 풀려요. 값을 구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날 거냐, 밀합 매질일 거냐, 더 소합 매질일 거냐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뒷부분에 어려운 문제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거 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할 회절 요게 조금 너네들한테 좀 어려울 거야. 오늘 한 거 좀 이해가 되죠? 그냥 수식만 나온 거야. 이거 그냥 수식을 선생님이 예쁘게 푸는 거일 뿐인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습니다.